협착이나 디스크가 생기면 사지로 와요. 마비가 걸음걸이가 안 된다든지 술 취한 듯 비틀거린다든지 네.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마비가 오면 그거는 급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명절에 앉아서 전 부치고 음식하고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죠. 힘이 빠지는 증상,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검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뻐 보이기 위해 한복을 입고 준비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보쇼! 여러분 보이기 곱다. 좋다고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곱다고 하시네요. 곱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제 워낙 이제 좀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생기셔서 그냥 진짜 이게 밈처럼 허리도 피고 내 그죠. 인생도 피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진짜 허리는 네. 정말로 나이와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나이 있으신 분들만 약간 네. 허리 아프다 하는데 요새는 정말로 20대부터 허리 맞아요.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세수하거나 할 때 네. 허리가 아파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부리고 세수를 해야 네, 되다 이렇게 보니까 하죠. 그러고서 한 3분, 5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하. 딱 이제 그 세수 끝나고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거 아시죠? 뭔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뭔지는 아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저만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에 대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한신경통증학회 강사이자 참포도나무병원 원장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겸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두 개의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척추 전문가 이동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외과는 알겠는데 두 네네. 번째는 뭐였었어요? 저는 이제 척추 치료하는 외과 의사이자 뭐 네. 재활 치료도 하는 통증 의사인데요. 예. 제가 미국 및 국제적으로 생활습관의학,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의학 면허를 약 6년 전에 국제의료 면허를 땄습니다. 오. 그래서 두 가지의 전문을 가지고 네. 척추 수술 및 비수술 치료도 하지만 네. 한 측면으로는 척추 환자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하고 음식이나 뭐 수면, 운동, 중독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네. 그래서 좀 사명으로 공부해서 면허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코너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죠. 한간에 알려져 있는 잘못된 허리 상식의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옷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추석 때가 되면은 사실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절도 많이 하죠.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쉽게 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오늘 그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제가, 하시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먼저. 자, 아까 허리 아무래도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허리 아프니까 이게 숙일 때 그냥 잠깐 숙이는 거 괜찮아요. 잠깐 숙이는 거 괜찮은데 숙이고 이렇게 뭐 오래 있으면 좀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일어날 때 이렇게 힘줘서 일어나야 되는 요거는 지금 척추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까? 아닙니까? 증상이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아니 아까 X 들었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셨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일 그래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라고 하기에는 네. 무시하기에는 좀 의미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단순한 허리 염좌라든지 뭐 근육이 삐는 증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것이 몇 번 몇 주간에 반복이 되고 내 생활 속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전조 증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통증에 혹시 종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프면 전조 증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픈 거는 뭐 그냥 넘기셔도 돼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질문 잘했어. 칼로 딱 베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는 견딜 만한 허리 통증은 그냥 큰 병 아닌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주로 허리만 아프다든지 하면 근육통이나 뭐 허리 삐임인데 이것이 엉덩이 쪽으로 스물스물 내려온다든지 네.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 네. 통증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범위 네. 그래서 물감이 쭉 스며들듯이 좀 엉덩이 쪽으로 스물스물 내려오면 전문가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요즘에 뭔가 이렇게 다리가 쩌릿쩌릿하고 뭐 이러면 이거는 확실히 좀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무조건 한번 좀 치료 받으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잠깐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라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고요. 그쵸. 그래요. 네,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 뭐 잠깐 허리가 아프시다고 디스크 걸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오랜 아니에요. 기간 동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개는 염좌는 한 1, 2주 안에는 감소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허리가 너무 극심하게 아픈데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퍼져 내려오는 듯한 양상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참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주로 그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네. 솔직히 바로 떠오르는 게 디스크. 맞아요. 그럼 혹시 모든 척추 질환이 바로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궁금합니다. 원래 디스크라는 건 질환명은 아니고 네. 우리 해부학적 구조 이름이죠. 구조 이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삐었다 할 때 삐임이 병이지 손가락이 병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디스크도 우리 척추 안에 이 뼈와 1번부터 5번까지 요추뼈가 있는데 네네. 요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디스크라 그게 디스크인 그러는데 거죠. 네. 중간에 있는 거. 이 디스크가 퇴행이 된다든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디스크 탈출증이 발음하기도 기니까 그냥 디스크. 디스크. 네, 그런데 줄리안 질문이 뭐냐면은 척추 질환이 대부분 다 디스크 질환이냐? 네. 그렇진 않아요. 아하. 척추 질환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네. 두 가지. 오케이. 디스크 탈출증과 디스크. 척추 협착증. 협착증이요? 네. 예. 같이 붙었다는 건가?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자, 이 척추는 예. 우리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척추가 어떤 큰 타워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네. 뭐 천추가 미추가 합쳐가지고 33층 타워예요. 네. 33층 타워인데 그 타워의 각 층마다 디스크 구조물이 좀 상하는 것을 디스크라 그러고 예. 네. 이 노란색 신경이 그 건물의 그 뭐 창문이나 통로로 지나가는 구조물이거든요. 네. 이 통로가 좁아지는 거를 협착이라 그래요. 좁아지는 거. 예. 자. 이 노란색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척추 질환은 대개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뭐 어긋나는 거, 골절되는 거, 이런 또 것들도. 염증이 생기고 급기야 암도 생겨요. 암도. 그래서 전체 척추 질환에 여러 가지 어떤 분류상 네.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이 많다는 거지. 네네. 그 외 여러 가지 염증, 암, 뭐 골절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네. 용어가 척추 질환이에요. 근데 디스크가 사실 그 구조물, 그러니까 1층과 2층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물인데 네. 네. 디스크가 탈출을 하면 협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디스크 탈출과 협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나 오늘 날린다. 야. 추석 전이라. 네. 이게 우리 척추가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전방 전이가 오고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디스크랑 협착이 동시에 같이 와요. 1+1이군요. 네, 컴플렉스. 네.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단편적이지 않고 척추 질환은 무지개다. 무지개다. 여러 가지 색깔, 색깔이 여러 있다. 가지 양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질문 중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마차님께서 이제 네. 디스크 터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라고 하셨고 또 이제 가발 박사가 이제 같은 경우는 디스크 터졌다. 그 표현 왜 쓰는지 저도 저 궁금하다. 질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가발 박사님께서 하셨는데요. 디스크 터졌다. 진짜 터지나요? 이 복단처럼 뽀 하는 건가요? 사실 지금 11시 생방송이잖아요. 네. 예. 저 병원에서 예. 오늘 아침에 8시에 디스크 터지신 분 응급수술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게 뭐예요? 실제로 터지거든요. 네. 터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허리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움직이는데 이 뼈는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죠. 안 터지죠. 잘. 안 터지죠? 그런데 이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퇴행이 되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살짝 찢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빵 터지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간혹. 네. 그래서 급성으로 확 터지시는 분들이 좀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 막이 더 이제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약간 그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컨대 제가 혹시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좋아요. 저 모르는 되게 사람 좋아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초코파이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 속에 있는 그 젤리 크림이 머시멜로가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빵 네, 빵 해요. 이렇게 깔고 앉으면 퍽 터지죠.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디스크 구조가.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다음 질문 바로 그 네. 아까 아이스크림 마차님께서 그럼 디스크 터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이거 당연히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희한하죠? 예.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아하, 오케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예요. 네. 아하. 즉 조건이 중요한데 왠지 얼마나 들었을까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게요. 등등. 디스크가 터지는 그 자체 네네. 때문에는 수술의 충분 조건이 아닌데 네. 만약에 디스크가 터졌는데 네. 이 주변의 신경을 심하게 압박을 해서 네. 신경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예. 풀린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오면 수술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디스크가 터진데 주변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신경 자극이 별로 없어. 네. 네. 그러면 허리만 좀 아프다가 아물 수 있거든요. 예. 흡수가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수된 경우가 있군요. 우리 몸에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 이제 그 메디슨도 배우셨던 이유가 네. 바로 그 포텐셜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리 다 아세요? 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몇 주 했더니 이거 13화인데 근데 너무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까? 제가 X라 그랬죠. 네네. 그런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죠. 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하. 척추 질환을 보통은 뼈의 질환 또는 연골 즉 디스크의 질환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데 척추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둥이기도 하지만 예.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의 뇌 그다음에 심장 각종 내부 장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빨리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졌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좋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한 주변 조직 손상. 그것이 바로 급하냐 안 급하냐를 결정하는 키포인트예요. 절대적인 경우도 확실히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씩 좀 그 사람 고통 없으면 차라리 생활 통해서 좀 바뀌어가면서 나시게 하는 방향도 좋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척추 질환을 평가할 때 그림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의사나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네. 아하. 척추 질환은 그림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더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나 속이 너무 쓰려 내시경 해봐야겠어 나 뭐 위궤양 같아 해서 내시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멀쩡해. 멀쩡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위 기능이 문제죠. 즉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MRI든 엑스레이든 CT를 찍었을 때 형태학적 문제만 가지고 네네. 이 사람의 기능부터 전부를 평가해서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능이 중요하다. 즉 기능 평가를 하는 거. 그래서 환자가 오면 직접 만지고 체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걸 다 평가해서 어떤 환자를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줌 아웃해서 네. 환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 중에서 그런 거 물어보셨는데 아물면 디스크가 다시 채워지는지 가발 박사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터졌으면 내몸을 빠진 것 같은데 불사 안에 바람 빠졌어요. 네. 그럼 누가 다 와서 다시 부를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채워지는 건가? 막 이런 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복구돼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 의과대학 해부학 책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조금만 찢어지면 거의 문제 없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잘 아물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나왔으면 이게 조금 부골화 된다 그래서 그냥 약간 들어가다가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상태에서 절반 정도 이제 가라앉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확 가라앉아서 예. 디스크가 아예 닳아서 없어지면서 여기에 공기가 차요. 공기가 질소 가스가 차요. 네. 질소 그래서 가스. 비어지면서 이게 흔들거려요. 아하.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신경 통로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건드리느냐 마느냐가 수술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만약에 이 신경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통증이 없다면 예를 들어 그 디스크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막 뼈가 거의 닿을랑말랑해요. 그래도 수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네. 허리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명치라 그러죠. 네. 네, 명치. 요추 1번 아래쪽은 말초신경계고요. 예. 네. 이쪽 위쪽 부분은 중추신경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등이나 목은 중추신경계, 척추를 분류할 때 신경계통을 중추냐 말초냐 나누는 기준이 네. 명치 쪽에 있는 요추 1번인데 네. 이 아래쪽은 디스크가 터지고 그런 변형이 심해도 좀 골든타임이 길고 신경 다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말초니까. 등 쪽은 조금만 눌려도 완전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 분명히 망가진다. 예. 아직 마비는 안 왔어도 네. 그러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겠죠. 경우가 있고 아. 아래쪽은 허리 쪽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편향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네. 전문가들 두세 분 얘기에 컨센서스를 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웨이스트라고 부르는 딱 이게 요 허리 부분 그렇죠. 그쪽이 아픈데 네, 장쪽. 약간 그 위쪽이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에는 잘 안 생기지만 예. 등이나 또는 목 목은 잘 생기죠. 아, 네네네. 네, 목은 잘 생기는데 협착이나 디스크가 생기면 사지로 와요, 마비가. 아, 그래서 뭐 걸음걸이가 안 된다든지 술 취한 듯 비틀거린다든지 아이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죠. 글씨가 안 되는 거. 네네. 힘이 떨어지고 글씨도 안 되는군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발목 팔목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안 올라가요. 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안 올라가. 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비가 오면 그거는 급하거든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디스크나 협착 또는 염증도 생기고요. 암도 있고요. 네. 척수 종양도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빠지는 증상 또는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검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아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 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증상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내원하기 전에 약간 이제 조금이라도 나 뭐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그래도 네. 알면 좀 더 이제 그래도 이제 의사분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나 어떤 질환인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약간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뭔가가 아픈데 네. 목이나 등이나 허리만 아프면 주로는 신경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좀 안정하고 지켜봐도 되는데 이것이 목 같은 경우는 팔, 다리, 발다리. 허리 같은 경우는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막 뭔가 막 쫙쫙 전기 오듯이 퍼져 나간다. 네. 전기 오듯이. 그런 경우면 그런데 한 2주 됐다. 네. 그럼 병 꼭 가셔야 돼. 제일 중요하신 게 아프지 않은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하.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걷는데 네. 별로 안 아픈데 발목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힘 안 들어간 느낌이겠죠? 그래서 발이 끌리겠죠. 네. 아하.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고 예. 또는 고무다리처럼 막 좀 술 취한 듯 네.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검사는 대개는 이제 엑스레이나 진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적외선 체열 검사나 뭐 CT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면 MRI까지 하는데 네. 네. 단순하게 허리만 아프면 대개는 엑스레이 정도로 끝내죠.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질문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우리가 척추가 우리 몸 잡아주고 있지만 척추 말고도 이 근육도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근육만 잘 받쳐주면 그래도 이제 완화하거나 그 고통이라도 덜하거나 그리고 그것 좀 더 완화하는데도 도움되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예인데 이가 안 좋으면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 우리 척추가 돛담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돛이 있고 기둥이 있고 막 이렇게 닷이 있고 돛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둥이 좀 약해도 어떤 근육이나 이런 받쳐주는 구조물이 튼튼하면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척추 디스크로 협착증으로 죽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 수술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안 생기게
열심히 생활 습관, 뭐 음식이죠. 6가지인데 네. 음식, 수면, 운동, 네. 그다음에 중독을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인간관계까지 이 6가지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생활 습관 의학인데 네. 이 6가지 분야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 근력이 빠지지 않으면 약간 아픈 거는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통증의 역치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역치가 이제 문지방이죠. 그런데 이 문지방이 낮으면 이 통증이라는 도둑놈이 들락날락 잘해요.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망가지고 패턴이 다 망가지는데 본인의 면역이나 역치가 올라가면 네. 이 통증이라는 도둑놈이 못 넘어요. 아하,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의 역치를 올린다. 우리 면역을 증강한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데 네. 그런 근육 관리, 생활 습관 관리를 하면 통증의 역치를 쫙 올려서 척추 질환 걱정 없어요.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영어 써서 죄송한데 if pain, no exercise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 운동은 쉬고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쉬어야 되고 그다음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는 자세와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환자인데 자세 교정도 하면서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네, 포인트예요. 그 말. 바로 그 포인트예요. 왜냐면 요새는 좀 더 이제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하신 거. 근데 이제 무리한 운동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재활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은 양날의 검입니다. 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그런데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통증이 있으면 당장 막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대신 그 통증이 있으면 일단 쉬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네. 근본적으로 허리에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한 근력 운동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지금 질문에 오는 것 중에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뭐 걷는 게 좋습니까, 달리는 게 좋습니까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걷거나 달린다면 평지가 좋습니까, 오르막길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맞아요. 이제 등산이라든지 뭐 아주 험한 등산 아니더라도 네. 오름이라도 이제 오르거나 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어서 네, 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고유의 건강 상태가 다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너무 보편화시켜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춤형 운동이고요. 네. 무엇을 하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걷는 거, 러닝, 뭐 트레킹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수영도 좋지만 수영 중에서 자유형과 배영은 좋은데 네. 환자들이 버터플라이나 정형. 저병을 네, 저병이나 평형은 안 좋아요. 네. 평형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네. 평형을 해서 또는 저병을 해서 강화되는 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네. 후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평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더라 듣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이거 좋다 카더라. 그래서 걷는 것도요. 네. 아까 오르막 내리막 어떤 분들은 무릎 환자들은 오르막이 좋은데 내리막이 조금 그죠. 내리막은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들 중에서 앞쪽 구조물이 안 좋냐 뒤쪽 후관절이 안 좋냐에 따라서 아하. 내리막이 좋은 분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재밌죠. 예. 우리가 오를 때 이렇게 네. 돼요. 아, 이쪽이 그럼 약간 배꼽이거든요. 뒤에 약간 강화 이게 네. 잡아주는 그런 거겠네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 앞쪽 구조물에 문제가 있냐 뒤쪽 구조물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하지 어떤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는 안 좋아요 별로. 그러네. 전 늘 강조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어떤 뭐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나와서 너무 절대적 편향적 이야기는 극과 극적인 얘기는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네. 듣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직관적이거든. 딱 알아들을 수 있거든. 예. 뭔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걸어라. 아니 그리고 이게 수영하라. 이게 쉬운데 네. 근데 현실이 그렇지 맞아요, 않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의사 선생님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처방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후 2부에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자,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확 완화되는 야. 순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6가지 중에 스트레스 있죠? 한번 광고 들어오세요.
태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첨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한간에 떠돌던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허리가 안 아프게 아니면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죠? 저는 한국 와서 네. 이게 그 바닥에 처음으로 이게 앉게 됐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네. 어땠어요? 불편했죠.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요새 거의 뭐 담배보다 더한 게 좌식이다. 아, 그래요? 의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일단 왜 그렇게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아니 앉아야 되는데 그럼 네. 이왕 앉았으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척추에 부담을 안 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소나 개처럼 네 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립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섰다 누웠다 이렇게 하고 꼬이고 허리가 그럴 수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에 가장 하중을 안 주는 자세를 선별하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가 한 100 정도 하중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네. 앉아 있거나 앉아서 숙이게 되면 한 150에서 200까지 하중이 들어가요. 와 거의 2배까지 들어간 거예요? 앉아서 숙이게 되면 네. 그런데 등 쪽은 괜찮은데 네. 이 허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4번, 5번 천추 이 두 포인트에는 네. 네. 가장 아래쪽 그 기둥 역할을 그쵸, 하기 밑에 때문에 있죠. 네. 보통 한 3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와 3배까지나?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기존에 조금 약했던 분들이 막 이게 이렇게 막 뒤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하. 그런 상태에서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골반. 네. 골반. 허리와 골반이 이제 틀어지게 되고 음. 피도 안 통하고 음흠. 그 정맥으로 리턴이 돼야 되는데 정맥 순환이 안 되니까 저리고 하면서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척추 질환이 악화되는 거죠. 따라서 온돌방 문화라 그러죠. 네. 좌식 문화가 척추에는 사실 너무 안 좋고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명절에 다 앉아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주부들이죠. 네. 주부들이 이제 앉아서 전 부치고 음식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앉지 않고 네. 이런 테이블이나 식탁에서 뭐 서서 또는 앉아서 음식 하기를 권하는 거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앉아서 하시더라도 혹시 그 요즘에 구하기 어려운데 그 목욕 의자? 예. 그러니까 왜 등받이 있는 네네. 또는 얕은 의자 네.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뭐 추석뿐만 아니라 뭐 김장할 때 다 많이 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려서 다 같이 한 30분 했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좀 하고 다시 앉자 이렇게 가족들끼리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이거 사실 중노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나 이런 관절이 강한 남자들이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붙이는 것도 어떨지. 야, 멋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추석 때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운전할 때 네. 요 자세는 어떻게 할 수 아니 내가 운전하다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진짜 우리가 네. 요새는 사무실에서 뭐 스탠딩 데스크라도 있으니까 네. 설 수 있는데 특히 또 길이 많이 막히면 막 6시간, 네. 8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뒤에 네. 막 등 뒤에 뭐 붙이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 휴게소 가면 많이 팔잖아요. 이거 하면 허리 안 아파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정말 허리 안 아플까 막 싶기도 네. 한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제품 중에서 등에다 뭘 넣어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예, 나오는 제품은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그래요? 아 근데 되게 편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 구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네. 너무 배가 나왔을 때 아 너무 이렇게 또 예, 이 후관절이 이 뒤에 있는 이 디스크는 정관절이고 후관절이 뒤에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접히면 후관절 증후군이 생겨요. 아. 허리가 더 아파요. 아. 후관절끼리 부딪히니까. 네. 그렇죠. 임신하면요, 임산부들이 허리가 더 아파요. 아 그죠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배가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제품이 자기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아하.
오히려 허리가 아프시면요. 핸들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슴을 펴고 배꼽을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배를 집어넣고 배꼽을 뒤로 보내면서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항문에 힘을 주세요. 항문과 그 남성의 고환 밑바닥 회음부 근육이라 그러는데 네, 네. 거기를 조이는 느낌. 근데 5초. 이거 힘들어요. 5초 하고 5초 쉬고. 다시 5초 하고. 동안 자 가슴 펴고 핸들 잡고 배 집어넣고 배꼽을 네. 뒤로 보내고 네. 항문과 내 배꼽이 척추 가운데서 만나는 느낌. 네. 그래서 5초 동안 항문 조이고 릴렉스 피고 릴렉스. 피고. 다시 가슴 펴고 배꼽 뒤로 보내고 항문 조이고 5초 케겔 운동이죠. 케겔 네, 운동. 네. 예, 맞죠. 5초 케겔 5초 휴식 10회인데 네. 하루 뭐 3, 4회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밑에 근육이랑 허리가 무슨 관련이 이게 있어요? 왜 허리랑? 1940년 아마 교수님일 거예요. 닥터 케겔이 하버드대 산부인과 교수인데 네. 아, 사람 이름이에요? 닥터 예, 케겔? 닥터 케겔이에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희 케겔 운동이니까 뭐 덤벨처럼 그런 이름인 줄 그러게. 알았죠. 예, 닥터 아놀드 케겔 네. 하버드대 아놀드 산부인과 케겔. 교수가 이 출산을 한 여성들이 회음부 바닥 근육이 다 빠지면서 질 탈출, 자궁 탈출이 생겨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대소변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그 케겔 선생님이 말씀드린 운동 방법은 좀 평소에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5초 얘기를 제가 좀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남성 기능 또는 여자의 회음부 기능도 좋지만 네. 척추와 골반이 틀어져서 또는 각도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것을 뉴트럴, 중립 포지션으로 만들어요. 그래요? 그걸 힘을 주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가슴을 펴고 배를 뒤로 넣으면서 배꼽을 뒤로 보내면서 네. 그러면서 항문을 조이면 우리 몸에 척추를 받치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네.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앞에 안심, 뒤에 등심 이렇게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되든 뉴트럴이 돼요. 아, 정확하게 중간으로 맞춰줘요. 밸런스가 이렇게 다시 좀 우리 몸은 이렇게 항상성이 잡으면 있어서 네. 잡으려고 하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근육 경직이든 또는 근육 이완으로 오. 생기는 통증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져요. 네. 그래서 앉아서 운전하실 때 이 5초 케겔, 5초 휴식 운동은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 저도 해보니까 이게 힘을 주면서 제가 약간 허리를 뒤로 꺾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에 앉으. 예. 이게 바르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잘못 들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 해야지 하면서 허리를 펴면 사실 허리가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해보니까 허리가 살짝 서. 네. 맞아요. 응. 이게 밑에 힘 주실 뿐인데 네. 조금 위까지 딱 서게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머리를 잡고 네. 이렇게 당기는 느낌. 땡겨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쭉 하늘로 쭉 당겨. 그래서 사람들이 자세 펴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우리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여서 뉴트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자세 펴, 허리 펴가 아니라 똥꼬 힘 줘. 근데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가장 좋은 자세 다음 자세다. 그러니까 자세가 조금씩 바꾸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근본이 있나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데 자, 운전할 때 저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네. 음악에 맞춰서 약간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흥을. 좌우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네. 약간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거나 운전하거나 하면 한 자세로 굳어 있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한 자세로 굳어 있는 거.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이루고 대롱대롱 이루고 그대로 네. 시선 고정. 맞죠. 그러니까 자꾸 릴렉스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굿포인트. 저는 네. 요거 되게 궁금한 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이들한테 허리에 올라가서 밟으라고 하셨었어요. 이게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나 시켜도 되나 싶어서. 근데 이거 밟아주면은 어르신들 되게 시원해하셨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번 추석 때 한번 뭐 이렇게 아하. 시켜볼까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기자님 밟아 보셨어요, 어르신들? 어릴 어렸을 때? 땐 밟았죠. 네. 근데 어른이 돼서는 안 밟았어요. 왜 그럴까요? 무게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그 부위를 마사지하는 정도 효과로 네.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보통 밟는 사람이 네. 손잡이를 잡고 아. 무게를 컨트롤하면서 하면 문제 괜찮은데 잘못하다가는요 어르신들 골다공증 심한 분들 네. 골절되는 환자도 봤어요. 이거 오히려 그렇게 밟다가 했더니. 밟다가요. 늑골 골절, 허리 골절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요 뼈가 가시 돌기거든요. 요 뼈. 네. 요 가시처럼 생겨서 가시 돌기가 부러져요.
아 진짜 풀어져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이렇게 밟으면 옆으로 부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데 이외로 좀 막 허리 안 좋은 자세라거나 뭐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혹시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허리만 말씀드린다면 네. 주로는 서 있을 때는 짝다리 짚는 거. 근데 주로 서 있는 것보단 주로는 근데 앉아 있을 때죠. 네. 근데 앉아 있는 자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다리 꼬는 거예요. 다리 꽂는 거 앉아 있을 때. 잠깐 꼬는 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스트레칭이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다리를 꼬고 1시간 동안 식사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저희 직원도 보니까 그냥 공중 부양하듯이 양반 다리로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맞죠.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안 좋. 아까 어우, 안 좋다 그랬죠. 엄청 안 네. 좋죠. 그 정도 안 좋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솔직히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안 좋다 하는데 서 있을 때 허리 아프신 분도 있어요. 아까 댓글 중에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 나는 서 있을 때 더 허리 아프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고 가장 허리에 부담이 안 좋은 그 안정적인 거는 누워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장시간 서 있으면 누구나 조금씩은 밸런스가 깨져요. 좌우 앞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리 약간 한쪽으로 네네. 힘 준다거나 하는 자기도 모르게 항상 55대 5로 밸런스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거의 90% 사람들이 이상 이렇게 밸런스가 달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안 좋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신발 포인트예요. 신발이요? 신발. 네. 신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굽이 있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야잖아요. 힐 네. 신는 경우 많죠. 남성도 이렇게 힐, 네. 구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탁 경사도가 바뀌면서 예. 디스크 안에 하중이 딱 들어가 버려요. 아. 그러면서 장요근도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앉아서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한다든지 또는 좀 반대로. 자주 누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지혜는 필요하죠. 근데 또 오래 누우면 또 허리 아프던데요. 허리 왜 아프지? 맞아요. 이렇게. 오래 누워 있을 때 허리 아파요. 네. 한 10시간 넘게 자면 허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허리에 아무리 누워 있는 자세가 허리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허리 자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엎드려 자는 게 너무 안 좋고 네. 그렇죠. 그건 안 좋다고. 똑바로 다리를 쫙 펴고 자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전만이 돼 있으니까 등이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으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 빈 공간이 생기죠. 저는 이게 좀 약간 많이 이렇게 돼서 바닥 아예 못 자요. 저는. 맞아요? 딱딱한데.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체가 압력이 퍼지게 자야지 허리가 편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똥꼬에 힘줘요. 무릎을 세워야 돼요. 아. 맞아요. 무릎 아. 밑에 그 쿠션 하나 깔거나 옛날에 전통적으로 죽부인 있지 않습니까? 예. 죽부인 옆으로 이렇게 하고 밑에 다리 무릎 밑에 하고 이렇게 안고 자는 거 되게 좋은 거고요. 네. 요즘에는 뭐 소세지 베개 큰 거 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그러면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튼튼한 허리를 위해서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있는데 그거 잘 안 되고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무조건 일어나셔라. 네. 일어나서. 네, 일어나시면서 같이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잡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체조도 네. 하면서 춤. 네. 그 요즘에 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릴스? 릴스 네. 같이 릴스 같은 찍자. 거 이렇게 재미로 찍자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 체조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쨌든 어떤 활동이든지 뭐 하는 게 좋지.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만 피한다면 저는 좋다고 보고 아하. 어떤 운동이 뭐 이걸 꼭 해라 그거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움직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마 뭐 음식하시고 또 고향까지 운전해서 내려가시고 하시느라고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라도 약간 눌리고 순간순간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건강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챌린지 아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첨되신 분은 바로 망고님 망고님 그리고 또 축하드리고요. 아임써니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왠지 이번 정말 추석 때 특히나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챌린지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어떤 챌린지 하면 될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운을 벗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앉아서
일주일 챌린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챌린지. 나의 앉아 있는 자세가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네. 보통 앞으로 이렇게 아, 풀어져요. 있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숙였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상태에서 대개는 이렇게 꾸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하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네. 일주일 전에 나의 자세를 한번 셀카든 주변 사람이 찍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다시 찍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5초 케겔 5초 휴식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야, 너무 우와, 좋은 거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가슴을 쭉 펴시고요. 가슴을 펴고 시선은 목, 허리 다 좋습니다. 시선은 상방 15도를 보시고 쭉 가슴 펴고 이제 배를 집어넣습니다. 따라하세요. 배꼽을 뒤로 보내고 항문을 조입니다. 항문과 고안 앞쪽에 있는 회음부 바닥을 5초 동안 수축시키고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릴렉스. 그냥 릴렉스 그냥 하세요. 릴렉스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10번. 다시 가슴 펴고 하나, 둘. 배 집어넣고 릴렉스. 이때 너무 경직될 필요 없어요. 삼. 그냥 약간 시선도 뭐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해서 10회 하루에 3, 4세트를 일주일 동안 하신 다음에 전후 앉아있는 자세를 찍으시면 정말 멋진 자세가 나올 거고 거기에 베스트 분들한테 네. 선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소에 습관을 만들어서 전후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내달라 이런 거잖아요. 와. 근데 솔직히 말하면 5일 만에 얼마나 바꾸고 해서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자신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소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더 네.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은 네. 이게 요즘에 아이들 척추 교정을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전후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외모적으로 자신감도 있고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사이에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뭐 오태가 나고 멋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꾸정한데 쫙 피고 멋있네. 저 내가 좋아하는 저 스타, 네. 저 영화 배우 같이 나도 멋있구나. 일주일 연습하시면 그 일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만 되면 정말 아이들의 자세가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까지 한번 이번 주에 저희 지금 사진 찍고 다음 주에 다시 앉았을 때 자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되게 중요한 소식도 알아드릴 거 있죠. 네.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추석 준비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아차 네, 선물 준비 아차 못했는데. 준비 못했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백년 아침에서 오늘 주문하셔도 추석 때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 아편에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도 딱 주문해도 추석 때도 받을 수 있고 내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하시면 배송비 반값에 새벽 배송으로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너무 급해서 네. 지금 바로 필요하다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도 오. 우리 백년 화편 쪽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토요일 이후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장 방문이나 그다음에 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아이 추석하면 떡이죠. 그러니까 추석 때 떡 없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리고 추석하면 맛있는 떡이기 때문에 맛있는 떡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직접 먹고 싶을 때도 중요하지만 보내드려야 될 때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나 이번에 놓쳤다 할 네. 때 지금 다 바로 전화를 열고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 이번에 너무나 유익한 방송이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기자님? 자, 그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일주일 뒤에 멋진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다시 태어날 겁니다. 네.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행복하고요. 3프로에서 제가 정말 애청하는데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줄리안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로 추석 앞두고 이렇게 네.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저도 그동안 궁금했고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매번 정말로 더 놀라운 우리 백년의 아침 돼서 그러니까요. 100년 뒤에 또 볼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년의 아침 그리고 우리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 재밌네요.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